자화상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입니다. 모든 화가는 자신을 그린다는 말이 있듯 중세 이후 수많은 화가들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미술사가인 제임스 홀은 자화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른바 자기 고백의 시대를 정의하는 시각 장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세 이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온 문화적 현상이 오늘날 셀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이 일상화된 세태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물음은 왜 예술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화포기에 재현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각 시대의 사회, 문화,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예술가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오르세 미술관의 화가들의 자화상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화상은 외형을 닮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예술가들의 자기인식이나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주문자의 취향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고뇌하는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늘어납니다. 구스타브 크루베의 화가의 작업실은 화가의 일그러진 자화상과 인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실제 정치인들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모두 유령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는 크루베 자신입니다. 크루베는 거의 모든 그림에 자신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화가의 초상화를 거의 100개 정도 알고 있으며 특히 이 그림은 1845년부터 1846년경에 제작된 그림입니다. 크루베의 젊음을 상징하며 그림의 견고함과 톤의 조화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크루베는 특히나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뛰어난 본인의 그림 실력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드가는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겨우 21살이었을 때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15개 자화상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요. 그는 실제로 자신을 세련되고 편안한 멋쟁이로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회인으로 그렸습니다. 이 자화상은 어느 정도 젊음의 순수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드가는 아직 자신의 재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겉보기에 찌푸린 얼굴은 누군가의 열망과 관련된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냅니다. 세잔의 자화상은 다크서클, 충혈된 눈, 칙칙한 안색 등 초기부터 자신의 미적 기준에 따라 초상화에 이미 정해져 있던 고전적인 틀을 깨며 다시금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세심한 터치로 그려야 할 부분에서 나이프를 사용하여 두껍고 무게감 있게 그려내며 자신의 큐비즘적인 면모를 자화상에도 적용해 나타냈습니다. 고야, 렘브란트, 크루베와 마찬가지로 빈센트 반 고흐는 자주 자신을 모델로 그렸습니다. 그림과 데생 등 10년 동안 약 43개의 자화상의 작품이 있는데요. 귀가 잘린 얼굴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모자를 쓴 모습, 파이프를 입에 물거나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작업 중인 장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고흐의 초상은 1887년 가을에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는 시각적인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의 시선은 고통, 우울, 존재의 분열 등 고통스러운 그림을 표현한 것과 달리 절제된 열정으로 자신을 그리는 즐거움을 나타냈습니다. 이 독특한 존재감은 작가의 이마를 중심으로 한 섬광처럼 빛나는 선명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밝은 노란색의 붓터치를 흰색과 그물처럼 교차해 빛이 이마에 비추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고흐의 빛의 탐색은 그가 죽은 이후 그를 유명하게 만든 그림인 밀밭과 씨 뿌리는 사람에서 더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굴엔 상대적인 보완성을 가지는 노랑, 파랑, 빨강을 섞어 표현했으며 얼굴의 하이라이트와 약간의 후광으로 파랑을 써서 어두운 배경에 비해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3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플로티노스는 자화상에 대한 철학적 언명을 남겼는데요. 자화상은 얼굴에 비친 자신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플로티노스의 철학처럼 고흐는 사람을 스스로 알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고은은 평생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1889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그 이전의 것보다 덜 비극적입니다. 고은은 마음의 상태를 전달하기 위해 색상의 중요성을 믿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더 차가운 색상으로 밀도 있게 표현했고 다소 신경질적이고 단호한 터치로 이 그림을 표현했습니다. 이 그림은 고우에 깃든 격정적인 감정의 강렬함과 내면의 소란을 반영합니다. 한 번도 깜빡이지 않은 듯한 시선은 인간을 초월해 그를 미치광이로 이끈 남다른 내면의 힘을 드러냅니다. 고은은 나는 한 세기 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초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사진처럼 최대한 닮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타히티로 출발 전날에 제작된 황색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고갱의 성격과 다른 면을 나타내는 세 개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덴마크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버림받은 고갱은 인정받지 못한 채 타히티에 정착해 임무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중심 인물에서 고갱이 관객을 향한 고정된 시선은 고갱이 겪는 어려움의 무게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모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뒤에 미학적, 상징적인 관점에서 서로 대면하는 전년도에 제작된 다른 두 작품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왼쪽에는 고갱이 자신의 특징을 승화시킨 고통의 이미지인 황색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고갱이 머리 위로 뻗은 팔을 통해 보호적인 제스처를 불러일으킵니다. 고갱이 가장 좋아했던 색인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노트르담드 트리말로의 성당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오른쪽 선반 위에 보이는 다소 그로테스크한 얼굴 모양을 한 화분은 빨강색으로 전체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고갱 자신의 야생의 고갱의 모습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찡그린 과면과 원시적인 장인 정신으로 고갱의 고통과 야만적인 성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사와 야수 사이, 그리고 종합주의와 원시주의 사이에서 고갱은 자신이 경험하게 될 위대한 예술적이고 인간적인 모험의 중요성을 예견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는 고갱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4분의 3 정도 돌아앉아 있고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몸은 보통 미래 시간을 상징하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얼굴은 왼편으로 틀어 과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뒤쪽에는 타히티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림 중 하나인 1892년작 마나오 투파파우가 놓여져 있습니다. 배경에서 노란색 빔이 눈에 띄게 밝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림을 둘로 나누는 긴장의 선입니다. 화가의 왼쪽에는 사건과 사물로 표시된 과거, 화가의 오른쪽에는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인생을 녹색의 삼각형으로 무형화시켜 나타냅니다. 이 광선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급진적인 능선을 나타냅니다. 자화상은 현대에 들어 더욱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피의 일상화에서 보이듯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화상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화상은 그 안에 담긴 인물의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열쇠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 도시사회에 겪는 소외와 익명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의 얼굴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